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도시개발법 1 합격 노트로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1번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서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용 방식에 의한다. O입니까? X입니까? 네, X죠.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지가가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이것을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그 수용 보상금 지급할 때 사업비 부담이 좀 커지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용 방식이 틀렸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한다. 그렇게 되죠. 그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요건 두 가지는 간단하게 좀 암기를 부탁을 했을 거예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한다. 그렇게 공부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에 의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아파트 건설,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 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렇게 했었죠. 네, 맞게 되고요. 다음 3번입니다.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 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에 해당한다. 그 혼용 방식은 두 개가 있죠. 분할 혼용 방식하고 미분할 혼용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하고 또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이렇게 사업시행 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은 혼용 방식 중에서 분할 혼용 방식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하고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 지구별로 구분하지 않고 분할하지 않고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되어 있으면은 미분할 혼용 방식 그렇게 하죠. 그래서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 그렇게 설명이 됐을 겁니다.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 시행자입니까? 공공시행자입니까? 공공시행자가 되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할 때는 수용을 위한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몇 개겠습니까? X. 이것은 민간 시행자의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 요건이고 공공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와 같은 토지 수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죠. 오케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까요?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죠? 공취법. 정식 명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이 법률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미 규정된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 등을 이제 그 규정을 법률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게 됩니다. 준용한다 해서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취법상 토지 수용 원칙을 준용하지만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할 때는 특례가 인정됐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올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볼까요? 6번.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다면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와 건축물의 목록표를 만드는 거죠. 세부적인 목록표를 만들고 이것들이 수용 대상이라고 그 목록표를 대외적으로 고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여기에 해당돼요. 이것만 해버리면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권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만 하면은 토지 수용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례죠.
아직 그 기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은 드렸지만 이거 일주일 지나서 기억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고 나중에 이제 다시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니까 오늘 10개 중에서 제가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한 2~3개 정도 정답이 보이면은 땡큐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도 괜찮을 단계고요. 이거 수업도 그 10개 OX가 다 정답이 보이면은 여러분 저 못 보셨을 수도 있죠. 뭐 지금 판금 사고 계시고 그렇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2~3개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 저는 용서하는데 또 본인이 막 자기를 용서를 못 하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용서하십시오. 네. 다음 7번. 환지 방식의 사업지를 지어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하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등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돌려주지 않고 아직까지 어떤 용도로 쓸 건지 환지가 결정되지 않고 보류한 땅이 있었습니다. 보류한 땅은 채비지입니까? 보류지입니까? 보류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들어보면 기억이 나죠, 그죠? 그러면 된 거지 뭐. 보류지고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사용할 용도로 쓰면은 채비지 그렇게 되죠, 그죠? 네. 도시개발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하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등 도시개발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환지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한 땅은 보류지 그렇게 됩니다. 좋아요. 네. 그다음에 8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면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에 가름하여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로 주는 것에 대신하여 건축물의 일부, 건축물 일부니까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부여됩니다. 무슨 환지죠? 입체 환지. 입체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가 과수 토지 소유자면은 지목이 정한 목적대로 이용하기에 면적 규모가 너무 작으면은 환지를 교부합니까? 제외합니까? 환지 교부 대상을 제외하고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그 환지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 행동을 한다면, 데모한다면은, 시위를 한다면은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면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고, 네,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죠. 그 건축물의 일부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종전 토지 소유자에 교부됩니다. 환지 예정기 채용이 아니고 뭐죠? 입체 환지. 그래서 8번은 입체 환지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X가 되는 거죠. 네. 9번 문제 볼까요? 환지 계획이란 분양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다. 웃기고 있네. 그죠? 환지 계획이란 분양 설계가 아니고 뭐죠?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죠. 분양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면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관리 처분 계획이 됩니다.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면 환지 계획. 분양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면 오늘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 처분 계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뭐 X가 됩니다. 환지 계획이 아니고 분양 설계가 아니고 환지 설계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10번.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환지 예정지 처분의 법적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은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거든요.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입니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까지입니까?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다음 날이 틀린 거죠.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그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이 되면은 환지 처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환지 처분의 법적 효력은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존속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10번은 O 몇 겠습니까? X. 다음 날까지 아니고 공고되는 날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X가 됩니다. 이 정도는 상당히 난이도 높은 거고요. 1, 2월 과정도 아니고 한 3, 4월 과정에 OX 문제 나가면은 이제 정답이 보여도 늦지 않죠. 뭐, 그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정리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